이번 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누가 될 것인가 그 이름을 쓰고 득표율까지도 한번 예상 득표율도 한번 써보시죠. 예상 득표율. 네, 네. 내가 이 박대동 찍으려고 했거든. 본선 경쟁률과 박대동을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은퇴한 사람들만 얘기하지. 자,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편하게 먼저 해서. 뭐 당연한 뭐 이름인데 뭐 당연히 이겨야죠. 이게 또 뭐 희망일 수도 있고. 근데 여론조사가 그렇게 뭐 좋지가 않아서 차이가 날 거라는 생각은 좀 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은 차이가 나서 18% 정도 차이 난다 그러면은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진보 진영의 결집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앞으로 이제 고무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더 올라갈 거다. 점점. 그렇게 해서 결국은 53%로 우리가 다시 한번 대선에 성공한다. 그 송철호 후보님이 목표치가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이제 안 물어봤는데. 뭐 많이 이기가 마겠습니까? 조금만 이기지. 아니 근데 두 분이 예상 득표율이 놀라울 정도로 똑같이 쓰셔가지고. 내가 그러는 거예요. 둘이가 많이 닮았다고. 아니 그 이번에 뭐 저기 김두겸 후보님이 승리하실 거다 말씀하셨는데 53% 예상하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분명한 거는 김동연 후보는 무조건 이깁니다. 무조건 이긴다. 예, 저는 단일화를 했으니까. 예, 단일화만이 아니라 때문에 그 당의 지지도가 기본적으로 그렇게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게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대선 때 그 여론 그 득표율이 이어질 것이다. 예. 이번 지방선거. 큰 흐름은 추세가 그렇게 갈 것이다. 송 시장님은 역대 그 시장 그 어떤 분보다도 열심히 했어요. 경제를 좀 잘 모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울산 지역 경제가 전국에서 최하위 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지사 그 지지율 인기도에 있어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의 정당 지지도요. 그러니까 이게 호남이나 그 대구 경북이나 이런데 분들이 1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역 정서와 맞기 때문에 1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울산은 지역 정서는 저 국힘 쪽인데 송시장 쪽이가는 뭐 10가지 해도 10가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경제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깨놓고 말씀드리면은 우리 송 시장만큼 울산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 우리 선배님 아시다시피 그 국립병원 거기 진짜 몇십 년 동안 울산에 수군 사업했어요. 그 산재병원 갖고 왔죠. 그리고 그 호계 쪽에 가장 큰 혜택을 보는 외곽순환도로 그것도 몇 년 동안 그렇게 했던 걸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큰 이슈는 이번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봐요. 그 윤석열 그 대통령께서도 뭐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죠. 우리 또 국힘 쪽에 있는 분들도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 울산 시민들의 여론은 53%인가 이렇게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네, 있어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울산의 미래를 살려가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다. 아, 오늘 준비 많이 해오셨네요, 위원장님. 뭐 평소에 하는 거지 뭘 준비를 그런 걸 보면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그 송철호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그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됐다. 이런 것들을 홍보해 나가고 알려 나가면은 저는 53%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이번 여론조사에서 두 문제 내리셔도 됩니다. 이제 그 이번 여론조사에서 조금 놀랐던 것도 하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시민분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 때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그 당의 전략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론이 어떻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또 뭐 송 시장님께서 또 해명을 하긴 하셨어요. 하셨지만 또 일각에서는
100%다 해명을 다 못했다 이런 말도 사실 있었고 그래서 시민분들이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했는데 이에 대해서 절반 넘게 시민분들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거는 저도 사실은 조금 놀랍다라는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네네. 이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이 10기가예요, 10기가. 처음에 이제 그 7기가 정도로 시작하다가 세계 유수 기업들이 서로 끼어달라.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그래서 8기가, 9기가, 10기가, 지금 10기가까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비율이 한 25%, 한 하루에 한 25% 정도의 그만 전력을 생산한다 하더라도 10기가면은 원전 한 두세 기 정도를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러한 그 풍력 생산, 그 타워, 뭐 브레이드나 이런 것들 좀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타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공업이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하고 맞습니다. 있고 네. 이게 지금 우리 울산에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도 지금 뭐 4.5기가를 어디 그 샌프란시스코 앞인가 뭐 어디서 한다고 막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럼 그거를 그 타워는 지금 세계 어디도 못 만들어요. 그럼 우리 중공업에서 만들어서 이 수출도 할 수도 있고. 이게 저는 우리 울산을 먹이 살려가는 지금 우리 3대 주력 산업이 그 낙후돼 가지고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먹거리가 될 때다. 만들어 갈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국민힘 쪽에서도 좀 우리 선배님이라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 좀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제가 네, 전략이 어떻습니까? 네. 좋은 점이 많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조건이 좋다 그래요. 계획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에너지 전문가들은 그 문제점을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을 다 못하겠는데 문제가 사실 많아요. 그게 앞으로 위험성도 많고 풍력의 질이라든지 각종 그 태풍의 길목에 있는 문제라든지 또 실제적으로 그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떨어지는 산업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도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서 앞으로 아마 새 시장이 들어오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좀 더 심도 있게 하면 견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저 조금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게 해상 풍력이요. 바람의 질 아까 말씀드린 바람의 질은 그 시속이 5.5km 정도 되면은 그 이게 경제성이 있다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울산 앞바다는 8.5km 나와요. 엄청나게 좋아요. 풍이 좋고 이 파도 치고 뭐 이런 부분은 영국 쪽에서 이렇게 검증된 거라서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우리 외국에서 이제 서로가 투자를 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혹자는 또 이게 뭐 또 국부가 이제 유출된다 하지만은 사실 브레이드나 이 모터 돌아가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 국산화가 아직 안 되고 있는 거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 선진 어떤 기술을 배워서 이것까지도 우리 국유화 그 기술 국유화를 해서 수출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정말 우리는 신세계를 만나는 듯한 그런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 하나만 더. 그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것조차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그 계획의 수준이지 그게 그만큼 효율적이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현실과 이상의 좀 괴리감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국내 경제에 얼마만한 도움을 주고 일자리 창출하고 해주느냐 아직 그게 없다 이거지. 할 상황은 지금 아니다. 다 돼 있는데. 네, 다음 시장한테 얘기 좀 잘 해놓을게. 다음 시장 누가 될지 참,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돌아서 말씀드리면 제 생각에도 이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불과 이제 한 석 달밖에 차이가 나지가 않고요. 이번 대선 때 특징을 보면 물론 이제 인물 간의 어떤 경쟁도 있었습니다만 이 진영 간의 대결 구도 싸움이었거든요. 그래서 석 달 사이에 사실 어떤 큰 이벤트가 없었잖아요. 대선 때 그 기류를
다시 이렇게 반전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좀 안타까운 말씀이기는 합니다만 대선 때 그 기류가 좀 큰 흐름으로는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슈 선점을 한다든지 여러모리를 해야 되는데 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민주당의 어떤 이 당의 전략이 조금 힘이 좀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뭐 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욕해놓고 이야기하지 말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이어서 예, 그런 차원에서 두 후보의 선거 전략 간단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부터 먼저 할까요? 예. 지금 김두겸 후보는 부자 몸조심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송철호 후보가 그 법정 선거 토론 말고 이 다른 저 언론사에서 제의가 들어와서 토론하자 이러면 우리는 오케이 한번 하자 하는 뭐 바빠서 안 되고 지금 누가 김두겸 후보님이요? 부자 몸조심하고 있다. 그거는 내가 금수초문이고 그러겠습니다. 내가 아는 김두겸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아니고. 네. 이번 지방선거에 어쨌든 방금 쭉 막 이야기를 했지만 선거 전략도 이야기를 했지만 좀 변수가 있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이재명 상임 고문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하면서 어쨌든 이번 이 지방선거에서 좀 이재명 고문이 전면에 나선 이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좀 변수로 작용할지 어떻게 보세요? 이 나오는 게 뭐 얼마나 득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뭐 잘 모르겠어요. 뭐 저는 그거는 큰 변수가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출범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그게 이제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뭐 좋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이 허니문 기간이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허니문 기간에 제가 기억나는 게 김영삼 정부 때 초반에 저 전국에 그 인기도 조사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 전국의 인기가 2위에서 2위. 그때 1위가 누군지 압니까? 최진실이에요, 최진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그만큼 대통령의 한 달 인기는 그 하늘을 찌른다. 그런 정도인데, 근데 사실 그 아시는 것처럼 우리 윤석열 후보의 그 인기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전에는 50% 오히려 밑가는 지금 50% 넘었습니다. 넘었습니까? 네. 그럼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올라갔어요. 올라가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는 긍정적인데 저는 요즘 그 인사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인사청문회. 인사 이제 보면은 다문화 실장인가? 아니 어떻게 위안부 배상금 받는 거를 밀린 화대. 이건 말이 됩니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을 물론 본인은 사과를 했는데 이런 사람을 대통령이 데려와 쓴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국민에 대한 모독이에요. 진짜 모독이야. 그럼 청와대에서 이 청와대는 지금 청와대는 아니네. 그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무슨 해명도 괜히 써 있고. 근데 인사 문제는 좀 악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변수가 상당히 될 수 있다. 근데 오히려 선거에. 이재명 고문은 그렇게 지방선거에 영향이 없을 크게는 크게는 없을 것 같다. 예. 박 위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곱게 보면 꽃이 아닌 사람이 없고 믿게 보면 잡초아닌 풀이 없다. 그래서 오늘 너무 멋있습니다. 거의 뭐 명언을 계속 남발하시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은 실용주의자이시고 정말 문재인 정부 때 정책 실패를 한 거는 전부 전문가가 없어서 진영 논리만 이념에만 빠져서 실패한 거라고는 믿음이 강하시기 때문에 실용적인 정부 하에서는 실력 있는 전문가를 많이 들어서시겠다 해서 이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게 이런저런 소리 나는 거는 그거대로 이제 본인이 해명하거나 뭐 그렇게 지금 해 갈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재명 지사의 그 인천 그 출마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 자충수라 봅니다. 이재명 전 후보께서는 지금은 사실은 아마 내심도 그럴 거예요. 좀 자숙하고 그렇게 계시면 좀 나을 텐데 몸도 힘드셨는데 좀 쉬고 그래 계셔야 되는데
앞으로 다음 대선까지 5년이 남았는데 그걸 못 참아가 지금 하는 게 그거 왜 그러냐? 근데 이제 잠깐만. 이게 일반적으로 비춰지기에는 그것도 출마해도 떳떳하게 경기도 지사였으니까 경기도에서 안 하고 그래 가니까 도망갔다 운운하는 그런 좀 비아냥도 나오고 그렇잖아요. 모양이 나쁘다 이 말씀이죠. 모양상 좋지 않다. 네, 그리고 그게 마치 언론이나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사 이런 걸 대비해서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검수완박법도 결국은 이런 사람들 보호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오해나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게 있을 되는 수도 거거든요. 있죠. 예,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상당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전문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 할 국가적인 중요한 제도의 변화인데 그거를 밀어붙이기로 검수 한번 억수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진영에서는 개딸이라 그러죠. 개딸 말이 좀 이상한데 개혁의 딸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걸 개딸 그 엄청난 지지 세력이 있어요. 나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고 안 나오는 게 맞다고 한다면 안철수 때는 마찬가지다고 보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바라보시면 좋겠고 인사 문제는 물론 이제 그 검증을 해가지고 흠이 웬만하면 좀 저도 뭐 그냥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윤석열의 트레이드 마크, 윤석열의 그 이 대통령이 되는데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건 조국이에요. 조국 사건을 수사했던 거 아닙니까? 공정과 상식을 바로잡겠다. 라고 해서 윤석열이가 대통령까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보는 거면은 정호영 후보의 문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 조국 문제하고 거의 뭐 진배 없어요. 큰 차이도 없어. 근데 그거를 자기 오랜 친구다고 해서 이걸 끝까지 고집하는 거는 자기의 트레이드 마크인 공정과 상식을 이제는 대통령 됐으니까 용도 폐기하겠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요.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으로 정리를 해줘야죠. 그럼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재명 고문이 영향력이 아예 없을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천은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예, 또 어쨌든 지금 나오는 인천 민주당 지지성이 좋아하지. 계양을은 이제 민주당에 좀 유리한 또 지역이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일단 이번 대선 때 보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후보의 격차가 0.7%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충분히 이제 두 분은 어느 정도의 급은 같다고 봐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를 이제 그 지지했던 분들의 대체적인 이 반응들을 보면 대선 이후에 뉴스를 안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맞아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않다 보니 보기 싫은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변에서 보면 그런 걸 볼 수가 있거든요. 5년 전에 안 그랬습니까? 지금 그게 사실은 팩트예요. 팩트인데 이재명 그 상임 고문이 앞에 전면에 나서게 되면 좀 더 이 민주당 지지자들의 결집하는 그런 심리를 가져갈 수 있다.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의 나소중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은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이 기류를 뒤집을 만한 변수가 될 것인가 아닌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지방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아마 자당 내에서도 분열의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그런 거 있어요. 이 지방선거에서 만약 그걸 내가 패배를 했다. 그러하면 그 결과가 다음 총선에 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게 부담을 주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두 분 다 그 이번 시장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혹시 뭐 간단하게라도 시장 소상공인하고 자영업자들은 또 어떻게 볼 것인지 그 2차 추경을 해서 30% 알파 해가지고 집행하고 한다 하면 그것이 민심에 또 영향을 줄 것이고 그것이 민생 경제를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이 다 관전 포인트다. 20대 남성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서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20대 남성들이 지금 떠나고 있다요. 공정 안 하다고. 떠나갔다 다시 돌아와. 돌아오고 있어. 파도처럼. 제가 오지 말아야 됩니다.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있어.